게임의 아이템이 기존에는 제가 아무리 게임에 돈을 많이 써도 그거는 게임 회사 거예요. 법적으로도 게임 회사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게임 회사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게임 회사가 서버를 닫으면 제 아이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토큰화 되는 순간 이거는 게임 서버를 벗어나거든요. 즉, 이 게임 토큰화된 게임 아이템의 주인은, 소유는 제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가 제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사고 파는.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정지혜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게스트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바로 장영국 넥서스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장영국 대표님께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게임 개발사 위메이드의 대표를 맡아 여러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게임 기반 가상자산인 위믹스의 개발과 유통에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장 대표님께서는 올해 1월부터 넥서스의 대표로 취임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크로스의 개발과 유통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장 대표님과 함께 넥서스와 크로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어떻게 이제 넥서스 대표에 취임하게 되셨는지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지난 1월에 액션 스퀘어라는 그 게임 개발사를 직접 인수하셔갖고 지금 최대 주주이자 그 CEO로서 직접 경영을 이끌고 계신 거잖아요. 그 사명도 이제 넥서스로 바꾸셨고 이제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넥서스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요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전 직장을 퇴사를 하고 새롭게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을 제가 2018년부터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도 꽤 괜찮았고 좀 더 나아가서 제가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사실 저보다 더 믿는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9년간 일하고 나이가 50이 되었지만 처음으로 좀 창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요. 다만 창업을 할 때 모드를 스타트업 모드로 할지 아니면 상장사를 일수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데 사실 플랫폼이라는 자리는 보통 한 자리거든요.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다 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지배적인 플랫폼은 딱 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한 자리는 누가 빨리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승부가 결정되거든요. 즉 그만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스타트업으로 하기에는 사람들 뽑고 하는 것부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적절한 회사인 액션스퀘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창업을 하자 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좀 6개월이 좀 안 되는 시간에 제가 했던 속도를 높이자는 전략은 좀 주요해서 실제 저희 블록체인과 관련된 새로 입사한 인력이 한 80명 네. 정도로 굉장히 많이, 결국 사람이 다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좀 확보가 됐고, 저희 자체 메인넷인 크로스 메인넷도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의 지갑인 크로스 X도 출시하고, 저희의 게임 토큰과 NFT가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도 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경제적 기반이 되는 크로스 토큰 코인도 발행을 했고, 그 코인과 관련된 프라이빗 세일도 했고 또 퍼블릭 세일도 했고 지금 한창 이제 이 코인의 상장을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네. 제가 생각했던 상장사 인수를 통해 속도를 높이자 하는 것 전략은 좀 주요했고 실행 면에서도 실적 면에서도 꽤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액션 스퀘어 자체는 원래 그 게임 개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인수하셔갖고 지금 약간 뭐 코인이라든지 그쪽 블록체인 기반 이제 플랫폼으로 바꾸신 건데 기존에 하시던 그 게임 개발 업무는 지금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기존에 있던 게임 개발 업무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던전 스토커즈라는 새로운 게임이 이달 말에 저희가 마지막 라스트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조직적으로는 넥서스는 사명을 넥서스로 바꾼 다음에 네. 그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에 집중하기 위해서 게임 개발 부문은 저희 유관 관련된 회사 원 유니버스라는 AI 게임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인력들은 이관을 했고 하지만 사업의 주체는 여전히 넥서스로 그러니까 게임 사업도 하고 있고 네.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사업도 하고 있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사업에 좀 방점이 찍힌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표님 개인이 50억 원 정도 회사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속도를 좀 높이고 싶어서 스타트업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기존 회사를 인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스타트업 중에도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 중에도 인수할 만한 회사 있지 않았을까?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를 인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오히려 약간 스타트업으로 했을 때의 장점은 아마 그때도 제가 돈을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한테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하면 제가 지분율도 더 높고 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2018년부터 이제 이전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 유믹스라는 프로젝트가 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거든요. 객관적인 지표도 그렇고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평가는 다르지만 또 뭐 지금의 상태는 또 또 다르지만 예. 예. 근데 저랑 같이 했던 인력들이 이 멤버들이 어떤 멤버들이냐면 사실은 저도 그때 유메이드 직장인 대표이사였고 그분들도 직장인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창업을 해서 성과가 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스타트업을 했으면 이 한 분들 한 분들이 저한테 조인하는 게 참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무리 뭐 제가 뭐라고 해도 아무튼 막 신설된 회사에 네. 대표이사 한 명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옮기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라는 가족 회의도 열어야 되고 지금 뭐 애 학원비도 내야 되고 우리 지금 뭐 그렇죠. 대출도 갚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옮기는 게 진짜 큰일이어서 아마 그렇게 했으면 제 생각엔 지금 6월이 지난 지금 한 10명 정도 모았을까? 네. 대부분은 못 왔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뭔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네. 저도 그랬었고 네. 그래서 그러면 저랑 같이 했던 멤버들이 쉽게 저한테 참여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들을 이 문제를 이직의 문제로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야겠다. 근데 상장사가 되는 순간 약간 재무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또 식구들도 뭐 상장사에서 상장사 옮기니까 네. 뭐 좀 작은 데로 옮기긴 하지만 뭐 월급은 똑같이 준대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직의 문제가 되면서 이들이 약간 네. 저의 비전에 동감하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못 옮기던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략 한 80명 정도가 모였고 그게 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만에 메인넷 출시하고 지갑 출시하고 첫 번째 게임은 심지어 저희 3개월 반 만에 나왔는데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얼마나 이례적이냐면요. 제가 2018년 1월에 시작해서 이전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게임 나오는데 3년 걸렸거든요. 네. 저희 3개월 만에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해봤던 일이라고 해도 네. 진짜 빨리 한 거고 그 빨리 됐던 이유는 멤버들이 빨리 참여했고 빨리 많이 참여해서 열심히 해서 이룬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사력 있고 치밀하셨다라고 수도 면밀이라고 네, 표현이 정말. 되죠. 예.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 기존 회사를 인수를 하셨구나. 딱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블록체인 쪽을 잘 몰라가지고 이건 정말 눈높이 맞춘 질문인데 네. 이제 넥서스와 블록체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너무 좀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비즈니스인가 이게 업계 관계자가 아니면 사실 좀 딱 맞아요. 감이 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네. 일단 게임은 알잖아요, 우리가. 네. 게임은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거를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 뭐냐면 게임이라는 거는 사실 게임 개발사가 제공한 서버 안에서 그 서버 안에서만 이제 노는 게 기존의 게임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게임에 있는 아이템들을 토큰화할 수 있습니다. 네. 게임의 아이템을 토큰화한다는 뜻은 뭐냐면 게임의 서버 안에만 그 아이템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버를 벗어나서 게임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게임의 아이템이 기존에는 제가 아무리 게임에 돈을 많이 써도 그거는 게임 회사 거예요. 법적으로도 게임 회사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게임 회사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게임 회사가 서버를 닫으면 제 아이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토큰화 되는 순간 이거는 게임 서버를 벗어나거든요. 즉, 이 게임 토큰화된 게임 아이템의 주인은 소유는 제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가 제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사고 파는. 그래서
그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 게임에 있는 게임 아이템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토큰화해서 게임 아이템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임이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을 도전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앞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게임과 블록체인의 결합의 믿음만큼은 제가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저보다 더 믿는 사람을 제가 뭐 실제로도 못 봤고 뭐 컨퍼런스나 아니면 유튜브나 트위터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떤 믿음이 2018년 1월에 있었냐면요. 세상의 모든 게임이 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자기 아이템을 토큰화할 거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게임이 더 재밌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그 블록체인이 적용되지 않은 게임에서는 게임 아이템이 법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게임 회사 건데,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유저께 되잖아요. 유저한테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블록체인 게임이 성공하고 잘 만들면 성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게임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거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플랫폼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모두 다 블록체인 기술을 배워서 게임 회사가 적용할 수 없으니 게임 회사들한테는 너희는 그냥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적, 법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솔루션으로 제공해 줄 테니 우리 솔루션을 쓰면 된다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고요. 게임이 1년에 매년 5만 개씩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글로벌리. 진짜 매년, 예, 예. 매년. 한 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년 5만 개씩이고 계속 늘고 있고, 이제 뭐 AI 얘기도 나오고 AI 때문에 앞으로 더 늘 겁니다. 그 모든 게임이 블록체인을 붙인다가 제가 생각하는 미래잖아요. 물론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겠지만 그때 그들이 붙일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그게 제가 지향하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정리해보면 기존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게임의 아이템을 유저가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 하는 게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옷에도 여기 이제 크로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크로스라는 게 각 게임의 그 아이템을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코인, 토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과 이제 넥서스가 하는 비즈니스는 그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을 이제 유통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게임사들이 모두 다 이제 크로스라는 그 코인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템을 이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닌가요? 예. 그 아까 말했던 게임의 아이템이 토큰화될 때 예,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됩니다. 방금 제가 이제 소위 말한 아이템으로 표현했던 거는 소위 말한 NFT라 그래서 예. 이제 non fungible 토큰이라 해서 약간 아이템과 비슷한 형태로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non fungible 토큰이니까 non 빼면 fungible 토큰이잖아요. 예. 그걸 보통 우리가 토큰이나 코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 그런 형태로도 또 그 게임에 있는 재화가 토큰화됩니다. 예를 들면 리니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덴이라는 재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아덴이 이제 토큰화되면 이제 아덴 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은 아이템만 토큰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있는 재화, 화폐도 토큰화시킬 수 있고 그게 소위 말하는 게임 토큰 혹은 게임 코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자체가 교환될 때 교환 수단으로 크로스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의 기본적으로 게임 자체의 크로스가 직접 쓰이는 건 아니고요. 예. 게임에서는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과 NFT가 쓰이는 거고 그것들이 교환될 때 교환 수단으로 크로스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이야기는 약간 기축통화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각 나라가 뭐 자기들 화폐가 있지만 네. 결국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을 할 때는 네. 달러를 쓰는 것과 같은 맞습니다. 비유적으로는 네, 비유적으로 맞고요. 근데 예. 이제 그런 표현 쓰면 막 규제 당국이 싫어하니까 예. 비유적으로는 이거는 맞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냥 제가 막 떠오른 대로 비유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한 비유고 제가 사실은 3년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하셨는데 현재 이 크로스가 약간 도입이 됐다. 크로스를 통해서 이게 교환을 할 수 있다. 이런 게임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한 개가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전 프로젝트에서는 한 3년 걸렸는데 이번에 3개월 만에 했고요. 예. 이번 달에 몇 개가 더 나올 거고 다음 달에 몇 개가 나올 거고 제 꿈은 결국에 모든 게임이 다 블록체인 게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임을 다 받아주자.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1년에 올라가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고 지금 하나씩
그걸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한계는 그 넥서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임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세요? 왜냐하면 예.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우리가 개발할 시간 없었고요. 예, 예. 원래 만들어져서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던 라그나로크 몬스터 월드라는 게임이고요. 네. 예, 지금 현재 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외부 게임 개발사들이 만든 거에다 이제 같이 협업해서 생태계를 늘려나가시는 방식이신 거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정의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든 게임만 올리겠다는 뜻이 예, 예, 아니라요. 그러시죠. 우리가 만들지 않은 외부 파트너들 게임을 올리겠다는 거라서 아마 대부분의 게임은 다 외부 파트너들 게임일 거고요. 네. 우리 게임은 오히려 굉장히 숫자로는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게 뭐 전 직장 그 프로젝트를 한 가지 그래도 여쭤보고 싶은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랫폼으로 이렇게 다른 게임들까지 붙이고 그런 스타일인가요? 좀 다른가요? 위믹스는 자체 게임만 붙이는 그게 건가요? 원래 예. 제가 만들었을 때는 예, 예. 제가 만들고 제가 대표이사로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지금과 같은 컨셉은 같은 컨셉이었습니다. 넥서스 지금 크로스와 같은 네, 거. 예. 넥스도 이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작년에 더 제가 비자발적으로 업무 배제된 게 3월 11일 월요일인데요. 네. 3월 12일 화요일 날 이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이라는 게임이 위믹스 플랫폼에 출시했고 이게 정말 지금까지 나온 블록체인 게임 중에 가장 성공을 했어요. 예. 그 이후로 한 개도 출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거기를 지금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왜냐면 1년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게임의 출시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예, 뭐 그냥 그런 팩트. 근데 본인들은 아마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뭐 이 자리에 또 위믹스 재단 대표도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조금 분위기를 전환을 해보자면 그 간단한 질문 제가 말하는 거 있으니 제가 사실 전혀 모르지만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이제 혹시 이런 구조를 이제 흔히 말하는 P2E, Play to Earn 이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유저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게 이제 2021년에 유행했던 단어고 네. 뭐 지금도 쓰고 있는 단어지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안 쓰는 지향하는 단어긴 한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 그래서 예. 앞서 말한 거 저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그 중성화된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요. 블록체인 게임의 그래서 본질이 유저가 게임에 있는 아이템과 재화를 토큰화해서 소유하고 거래한다는 거잖아요. 그 거래를 통해서 유저들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되게 성공했던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같은 경우 뭐라고 이제 그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가라앉아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혹은 그들을 보고 이제 세상이 만들어낸 단어가 플레이 투 언이라는 용어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라는 뜻이니까 사실 일단 단어 자체가 일단 게이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하시는 그렇죠. 게 아니고 내가 그럼 돈을 벌게 하는 건 노동이지. 소득 창출 수단으로서 그리고 사실은 그 엑스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어떤 상태였냐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 뭐 내가 막 뭐라고 해서 그쪽 분들도 아니 어쨌든 다른 인터뷰에서 많이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저도 재미가 봤는데요. 없어요. 예, 예. 재미가 없어서 사실 그걸 해본 게이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런 걸 게임이라고? 이런 게 뭐 NFT 게임, 크립토 게임, 뭐 P2E 게임이야? 그럼 난 P2E 게임 안 해. 라고 지금도 여전히 선입견을 갖고 있는 유저가 90%가 훨씬 넘고 심지어는 굉장히 인기 많은 한국의 유튜버도 뭐 며칠 전에도 P2E 자기는 절대 반대고 막 올린 거 정도로 약간 P2E 게임에 대한 인식을 이 게임이 되게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심지어 게이머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자들도 이 게임을 딱 해보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게임을 그럼 나보고 만들라고? 이런 게임이 미래라고? 난 이런 게임 안 만들어. 그래서 심지어 2022년도 3월경에 블리자드 CEO가 트위터에 그런 걸 올렸어요. 우리는 절대로 NFT 게임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걸 유저들한테 막 선언도 하고 할 정도로 인식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전 프로젝트 했던 게임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소유권을 유저한테 줬을 때 유저들이 너무 재밌다고 했고 그 게임이 원래 블록체인 없었을 때 가졌던 포텐셜이 있어요. 성공과 라이프 사이클.
성공도 훨씬 크게 성공했고요. 그 게임이 블록체인 없을 때보다 라이프 사이클도 훨씬 길었어요. 결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유저의 비중이 10%도 안 됐어요. 예. 그냥 이게 소유가 되고 거래가 된다는 그 맥락 자체가 내가 심지어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어 준 거지. 그게 블록체인 게임의 성공이지. 돈을 벌려고 다 같이 몰려와서 뭐 가입하여서 돈 버는 거는 엑시 인피니티 때문에 생긴 오해이고 예. 사실 기존에 저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은 모든 게임이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게임의 아이템의 소유를 유저에게 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 제가 목도한 현상은 더 재밌고 유저들이 더 많이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게임 회사들도 매출을 더 늘릴 수 있고 게임의 생명력도 더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P2E라는 용어를 저는 그래서 좋아하진 않고요. 그게 뭐 그 용어를 도망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저들의 행태가 P2E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딱딱 됐습니다. 저도요. 그럼 약간 이제 그 본격적으로 또 다시 이제 크로스에 대한 얘기로 가보면은, 근데 크로스의 발행 주체 자체는 넥서스가 아니라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재단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오픈 게임 재단이라고. 네. 그런데 이제 넥서스와 이 스위스에 있는 그 오픈 게임 재단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크립토 코인 혹은 이제 요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쓰는 용어고 한국도 똑같이 쓰는데 디지털 에셋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해서 미국이 그렇게 부르고 있고 유럽은 크립토 에셋이라고 부르고 한국도 얼마 전에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예. 예, 이거와 관련된 법들이 아직은 정비가 다 안 됐어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과거에는 아예 없었는데 근데 이제 법이 없어도 뭔가 그래도 규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취한 방식이 그래도 이게 주식회사가 발행을 하면 뭔가 주식과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엔터티, 다른 기관이 발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솔루션이 재단이라는 거였어요. 예. 원래 재단이라는 게 약간 좀 비영리 비영리 단체고 뭔가 그래도 좀 뭔가를 발행해서 할 수도 있고 한다는 해서 그래서 약간 뭔가 법의 규정이 재단을 발행해야 된다는 걸 잊진 않은데 이게 10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코인 프로젝트를 제대로 하려면 재단이라는 게 있고 발행은 재단이 하고 근데 재단에서 사람을 다 뽑고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없으니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 이거를 이제 디벨롭먼트 컴퍼니 개발 회사라고 하고 네. 영어로는 약자로 데브코라고 하는데 네. 그걸 만드는 구조가 약간 일을 하는 구조로 좀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런 데들 다 그런 표준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재단을 가장 그 규제에 맞게 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싱가포르, 아부다비, 스위스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스위스가 가장 그래도 그러니까 언뜻 듣기에도 일반인 듣기에도 약간 명망이 좀 높아 보이잖아요. 선진국이라고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도 재단을 오픈 게임 파운데이션을 스위스에 했고 스위스의 추크라는 도시가 또 크립토 친화적인 도시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거기에 재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재단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라는 코인의 발행의 주체는 재단이고요. 그래서 재단이 재단 사업을 하는데 본인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넥서스라는 회사한테 디벨롭먼트 컴퍼니한테 디벨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럼 저희가 메인넷도 만들어서 재단한테 공급해주고 그냥 메인넷만 만들면 뭐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돌아가는 서비스들은 저희가 저희 이름으로 만들어서 또 서비스를 하고 예를 들면 메인넷은 재단의 소유고요. 하지만 이 메인넷에 올라가는 지갑은 이제 넥서스.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서비스들은 넥서스 거.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 운명 공동체 같은 협력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위스에 있는 오픈 게임 재단이랑 넥서스가 지분으로 그럼 연결이 되어 있는? 아닙니다. 둘은 사실은 지배 구조는 완전히 독립돼 있고요. 그 중간에 뭐 대표님이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운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재단을 만드는 데도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넥서스를 만드는 데도 관여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럼 나 넥서스 대표를 하면서 재단의 재단은 이제 저희가 카운슬 멤버라 해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같이 하겠다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재단이라는 건 약간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거버넌스로 독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에 있는 멤버들이랑 당연히 수시로 상의하고 하지만 의사결정은 재단에서 해야 되고
또 제가 아무튼 뭔가 막 설득을 하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단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재단의 이사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2분은 스위스인이고 스위스에 계신 분들이고 한 분은 유럽에 계시고 한 분은 싱가포르에 계시고 한 분은 한국에 계신 이런 분들로 좀 구성이 돼 있고요. 다양하게. 그 한 분이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로스차일드가 맞나요? 맞아요. 제가 아는 로스차일드 얘기로만 듣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귀 로스차일드라고 아무튼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분이 들어와도 될까 했는데 아무튼 어떻게 잘 소개받고 연결이 돼서 그분이 저희 프레지던트를 맡고 계십니다. 예, 의장을 맡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분들이 하는 거는 이제 사업으로 얼마나 막 진취적으로 치고 나가는 건 이제 디벨롭먼트 컴퍼니가 하는 거고요. 이들은 이제 그게 근데 뭔가 선을 넘냐 안 넘냐, 그다음에 뭔가 공정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판단하시는 거라 사실은 그런 좀 안정감 있는 분들이 재단은 좀 맡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제 도전적이니까 회사를 맡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업계에 대한 이해가 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일단 재단이라는 것도 세우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사분들도 좀 돈도 들여야 될 거고. 네네네. 그럼 그 출자금 자체는 이제 넥서스나 이제 대표님께서 네. 그 어떻게 출자를 하신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출자금을 그것도 이제 넥서스가 직접 내면 이제 관련이 있게 되니까. 예. 그래서 넥서스가 아닌 제3자가 이제 출자금을 냈습니다. 예. 출자금이 처음에 많지 않아요. 예. 처음에 대략 하나로 한 몇 천만 원 정도. 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진짜 너무 많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토큰 세일즈를 통해서 예. 재단의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예. 정말 최소한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뭐 회사 만들 때 예. 1,000만 원을 만들고 하듯이 100만 원만 있어도 뭐 자본금 맞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재단은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예. 재단 만드는 건 되게 힘듭니다. 한국은 재단이 모든 나라가 똑같은데 정부 승인 사항인데 한국은 재단이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여기는 설립 자체는 사실은 그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들도 우리가 처음부터 코인을 발행해서 코인을 팔아서 재단의 운영비를 살 거라고 밝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설립 자본금이 굉장히 낮다 하더라도 사실은 재단이 허용되고 그래서 그건 제3자가 이제 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다시 여쭤보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누가 지분을 몇 퍼센트 없습니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설립 그런 건 자본금 아니라. 낸 사람이 혼자 냈는데 그 사람의 100% 지분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냥 냈고 끝이 그냥 기부받고 끝인 거지. 여기에 출자하고는 좀 다르네요. 출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재단은 그냥 거버넌스가 이사회로 움직인다고 그냥 그 이사 5명이 결정하면 그냥 재단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최대 주주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인을 통해서 수익이 나시면은 그것도 쉐어하셔야 되는 건데 그 재단하고 이 넥서스는 그걸 어떤 식으로 쉐어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재단의 수입으로 일단은 다 들어가고요. 예, 넥서스가 아까 이제 재단이 원하는 메인넷도 공급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용역을 제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넥서스는 개발 용역 같은 네, 게. 그래서 용역비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단 뭔가 뭐 수익 배분의 개념보다는 이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용역을 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고,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용역비를 통해서 제가 1분기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여쭤보려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게 이제 넥서스의 주된 수입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저는 그거는 주된 수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 수입. 그래서 넥서스가 이 재단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면 적어도 재단의 토큰을 파는 그런 수입이 존재하는 동안은 저희가 약간 흑자를 내면서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넥서스의 그럼 주된 수입은 뭐냐? 지금은 작지만 주된 수입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들이 자신의 아이템과 재화를 토큰화해서 게임 토큰과 NFT를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저의 소유인데 유저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이걸 거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거래할 때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는 넥서스의 수입. 이건 넥서스의 사업이고 넥서스의 수입이라 넥서스의 결국에 메인스트림이 될 수입은 거래 수수료라고 보시면 아직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생 안 하신 거네요. 이제 게임이 하나 출시됐으니까 아마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되게 낮았죠. 지금 거래가 많이 안 되니까 굉장히 낮은 금액일 텐데 결국은 그게 게임이 쌓이면 점점 늘어서 결국은 어느 순간 이렇게 안정적인 우상향을 그릴 때 그러면 이제 그때 플랫폼으로서 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액션 스퀘어가 이렇게 분기 흑자를 거둔 게 굉장히 오랜만으로 알고 있고 8년 만인가? 8년 만 아닌가? 분기는 뭐 예. 가끔씩 거둔 게 있는데 그래도 뭐 그건 일회성이었고 예, 예. 예를 들면 저희가 1분기도 흑자였지만 2분기도 흑자일 거거든요. 아. 이렇게 흑자 기조로 네. 바꾼 거는 한 8년 만에 아. 저도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그래갖고 지금 이때 뭐 대표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뭐 8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2분기도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네.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기본 오. 수입은 이제 있는 거니까요. 아, 우리가 그렇구나. 일한 거에 대한 대가는 받기로 한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약간 좀 가상자산 업계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시청자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서 네, 제가 좀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크로스 토큰의 이제 프라이빗 세일하고 퍼블릭 세일을 이제 잘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이 프라이빗 세일하고 퍼블릭 세일이 뭔지 네.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마 이제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뭐 한창 그 지금은 이제 용산에 가신 그 김남국 비서관님이 그 코인 투자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뭐 그래서 그때 보면 뭐 코인을 그때 국민들이 좀 코인 영어 공부가 좀 됐죠. 에어드랍으로 받았다느니 프라이빗 투자로 예, 받았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사람들 했는데 프라이빗 투자는 뭐냐면 이제 회사랑 비유를 하면 회사랑은 좀 다르지만 이 회사 예. 때 예를 들면 초창기에 그 소수의 투자자들, 소수의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코인 프로젝트도 새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초기에 투자자들한테 아름아름해서 뭐 아름아름하고 찾아가고 해서 받는 투자가 이제 프라이빗 예. 인베스트먼트인데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라고 부르지 않고 이 동네에서는 이제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초기 투자라고 보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퍼블릭 세일은 사실은 그래서 프라이빗 세일은 모든 코인이 대부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예. 코인을 팔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스타트업을 해서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팔아서 우리 창업 자금을 마련하듯이. 하지만 퍼블릭 세일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근데 많은 프로젝트에 하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 세일은 소수의 참여자들만 기회를 갖고 이들만 하는 건데 퍼블릭 세일은 그 기회를 모두 다 오픈해서 하고 싶은 사람 다 하세요 하는 게 이제 퍼블릭 세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의 소수의 투자자들만 했던 것들을 대중들에게 오픈해서 대중들도 사세요 하는 게 퍼블릭 세일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퍼블릭 세일은 별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대중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했지만. 근데 그때 아까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님 얘기를 많이 했던 거는 그때 막 프라이빗 세일을 이제 그 프로젝트도 프라이빗 세일을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얼마였냐면 한 40원인가 뭐 60원인가 이때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아무튼 그 프로젝트가 고초를 겪고 있어도 지금 한 500원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프라이빗 세일은 약간 매력적인 거예요. 네. 사실은 벤처 캐피탈들도 만약에 투자가 성공했다면 굉장히 수익률이 매력적이잖아요. 뭐 예.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그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해서 투자해 달라 그래도 사실은 아무도 투자를 안 할 거기 때문에 VC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네. 그런 위험에 대한 대가로 성공했을 때 큰 보상을 받는 게 벤처 캐피탈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빗 세일도 토큰 프라이빗 세일도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되게 잘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게 특혜 아니냐. 그래서 그때 막 저희 뭐라고 하냐면 김남국 의원한테 프라이빗 세일로 준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조사하고 막 그랬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네. 그건 다 이제 무죄 판결이 그 나온 걸로 제가 알고 김남국 의원 있는데 무죄 받고 네. 이제 저는 아직 좀 남았지만 그 뒷부분에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러니까 대중들의 얘기입니다. 아니 프라이빗 세일을 왜 소수의 사람들 너희들끼리만 하냐? 대중들도 하게 해달라. 나도 사고 싶다. 뭐 이런 니즈들이 사실 그 다음부터 쭉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아까 말했던 이전 프로젝트 생각해봐도 프라이빗 세일을 40원, 60원에 했다 그러면 예. 무슨 일이 벌어져도 수익 구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니즈가 많아서 제가 이번에 시작하면서 이제 저는 최대한 기존의 홀더들한테 제가 혼도 많이 나고 칭찬도 조금 받고 했는데 칭찬받은 건 칭찬받은 대로 하고 혼난 건 혼난 대로 좀 고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다 사게 해주자. 그래서
사실은 프라이빗 세일과 퍼블릭 세일을 함께 하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고요.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최초인데 프라이빗 세일이랑 똑같은 가격으로 퍼블릭 세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명망이 있는 투자자들이 사는 가격이랑 똑같은 가격으로 모두가 살 수 있게 했습니다. 0.1달러. 일반 대중들도 예. 네, 일반 심지어 정말 이건 전 세계 최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 가격에 샀어요. 원래는 따로 보유하고 계신 게 없으셨어요? 없어요. 원래 또 크립토 문법은 뭐냐면 그 멤버들의 몫으로 한 전체 토큰 발행량의 10에서 15% 정도를 주는 게 약간 그 관행이었어요. 예. 이전 프로젝트에서도 약간 그랬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홀더들이 왜 니네는 공짜로 받냐. 사실은 받을 이유는 있죠. 근데 저는 그래 그러면 나도 살게. 그래서 저도 샀고요. 0.1달러에 예. 저희 멤버들도 다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언한 게 공짜로 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퍼블릭 세일 할 때 제가 얘기한 게 제가 산 가격에 제가 프라이빗 세일에 산 가격에 심지어 저는 프라이빗 세일도 들어가고 퍼블릭 세일도 들어갔어요. 네. 그걸로 심지어 사는 거고 또 소수의 기회가 있는 투자자들이 산 프라이빗 세일의 투자자들이 산 가격에 똑같은 가격에 사는 거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거의 완판하신 거의 거죠? 완판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다 안 팔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좀 아쉽지 않냐 그러는데 당연히 아쉬운 부분도 있죠. 다 안 팔렸으니까.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안 팔렸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사고 싶은 사람은 다 샀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만약에 이게 막 사람들이 몰려서 10분 만에 끝나고 그러면 또 이제 욕먹을 거예요. 야, 무슨 뭐 퍼블릭 세일 한다더니 뭐 지들끼리 내부자들끼리 아는 애들끼리만 산 거 아니냐 막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쇼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했는데 다 안 팔린 걸 보고 그러면 일단 사고 싶은 사람은 다 샀으니까 나중에 우리 프로젝트가 잘 됐을 때 만약에 잘 됐을 때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못 하겠죠. 왜냐하면 전 모두한테 다 사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안 사신 거니까. 그래서 되게 저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희 프로젝트가 잘 되면 되게 이 크립토 씬에서 글로벌하게도 되게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저희를 따라하는 프로젝트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이제 크립토 커뮤니티나 거래소랑 얘기할 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게 창업자가 돈 주고 샀다고? 야, 걔는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 그 뭐 5% 10% 걔가 가져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그거에 되게 깜짝 놀래요. 진짜 맞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근데 진짜 돈 주고 샀으니까 제가. 그러면 이번에 그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으로 자금은 이제 얼마나 조달하신 건가요? 자금이 대략 다 못 팔긴 했지만 대략 합치면 한 20 밀리언 US 달러니까 하나로는 한 250억 넘는 260억, 70억. 예, 또 이제 조달이 돼서 그러니까 재단이 그 자금 가지고 이제 재단도 활동을 하고 악성을 했던 이제 이메이드가 아니죠. 자, 넥서스가 공급하는 것들에 대한 용역 대가도 주고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너무 이제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TGE 그러니까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 네. 요게 이제 다음 목표라고 이제 밝히셨잖아요. 이게 맞아요. 잘 맞추신 맞아요. 다음에 이 TGE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게 맞아요. 뭐 ICO하고 비슷한 건가요? ICO? ICO하고 좀 다른 네. 건가요? 그러니까 ICO 그다음에 IEO, TGE, IDO라고 예. 부르는데 일단 이게- ICO는 이제 거래소에 이제 코인을 상장하는 거를 ICO라고 이게 다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정의된 규정들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은 법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ICO라고 했죠. 예. 했는데 이제 ICO가 욕을 먹으니 예. 이제 ICO가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IEO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니셜 익스체인지 오퍼링.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ICO를 거래소 상장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 그렇죠. 근데 IEO는 이니셜 익스체인지 오퍼링이니까 거래소 상장이에요. 예.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근데 또 IEO도 야 너 그거 사실상 ICO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TG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규정된 게 아니니까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쓰긴 해요. 근데 이제 요새 TG라고 하면 그리고 저도 쓰는 의미는 뭐냐면 예. 실제로
주요한 거래소에 상장돼서 좀 이렇게 메인이라고 할 수 코인이 있는. 거래되는 이벤트를 TG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TG가 준비 중이라는 건 지금 이제 거래소 상장을 하기 위해서 주요한 거래소들과 다 이야기가 진행 중이고요. 물론 진도들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해외도 있으신 건가요? 네. 국내 해외 지금 다. 국내 오히려 제가 예전 인터뷰 때는 해외를 우선한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해요. 예, 예. 근데 저희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저들이 코인을 사야 되니까 해외를 먼저 한다고 했는데 국내도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해외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이 안 되는 건가요? 그 서비스가? 네, 그게 국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국내는 P2E 게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우고 P2E 게임을 게임 업계가 허용해 달라라고 프레임 씌우는데 그거는 약간 잘못된 법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왜 이게 잘못되느냐면 그럼 다른 나라 그러니까 블록체인 게임이나 소위 말하는 P2E 게임을 허용하는 나라들은 그럼 P2E 게임을 허용하는 법이 있냐면 아니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P2E 게임 허용해 달라는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오. 왜 근데 이게 역사가 뭐냐면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한국의 구조는 한국하고 중국이 불법이 중국은 아예 그냥 진짜로 못하게 막는 거고 한국은 P2E 게임이 불법이야 이런 규정이 없죠. 근데 게임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가 있냐면 게임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앞서 제가 말했듯이 블록체인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을 내가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음. 이게 사실은 언제 만들어진 규정이냐면요. 그 바다 이야기 때. 그럴 것 같습니다. 딱 그 음. 도박성, 사익성 게임 만들려고 만든 그래서 것 같은데. 만든 규정인데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예, 예. 얼마나 포괄적이냐면 예를 들면 진짜 사행을 규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법이 있어요. 네. 사행성 규정의 사행의 네, 네. 규정에 사행성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정확한 플레임은 내가 모르지만 여기에서 정하는 사행성은 경제적 이익만 갖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네. 베팅을 해야 돼요, 일단. 도박 성격이 약간. 예. 맞아요. 그다음에 운에 의존해야 돼요. 예, 예. 그러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걸 사행성으로 그 규정해서 네. 국가가 예를 들면 경마 뭐 이런 거 여기서 네. 관리를 해요. 근데 갑자기 이게 게임으로 오면 그 앞에 베팅이나 이런 건 없어지고 경제적 이득만 취하면 이건 사행이야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너무 심한 잘못 제정된 입법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진짜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규정하겠다고 한 법보다 더 강한 포괄적인 규제를 게임에 넣어놓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잘못 규정된 거라 이거 자체를 바꿔야 된다가 제가 생각하는 일이지 무슨 P2E를 허용해달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잘못 만든 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다시 또 돌아오면 사실 국내에서 이게 개정되고 허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라고 하면 큰 기대는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게임으로 돈을 벌어? 이거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다음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게이머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게이머들도 그쵸.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멤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 뭐 이게 그래서 예전에 맞아요. 그때 또 김남국 코인 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국회에 로비했다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려고. 많이 나왔었죠. 예. 예. 근데 제가 정확히 저희 멤버들한테 저희 대관 조직한테 뭐라고 했냐면 가망성이 없으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을 알잖아요. 누가 게임을 좋아하나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게이머들만 좋아하죠. 근데 게이머들도 P2E 게임을 싫어해요. 근데 누가 이 법을 국회의원들은 사실 민의를 민의에 예. 반응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그쵸.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 법을 바꾸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오래 걸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도 사업 계획에 한국에 서비스하겠다는 건 없었고요. 지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론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한참 후의 일이다. 다른 나라가 왜 P2E 게임, 블록체인 게임이 허용되냐?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법이 없는 거. 게임은 그냥 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규제법이 거의 없어요. 각자 알아서 노는 거지. 만약에 정말 미성년자가 문제면 미성년자 관련된 것만 이런 상황이지 게임에 무슨 막 규제를 하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뭐 노는 걸까지 규제하는 게 나라 갖고 노는 것까지 규제해야 되나? 난 잘 모르겠.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는 당연히 해야죠. 예. 하지만 나머지는
나라가 규제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과소비도 규제해야 되고 백 너무 많이 사지 마라. 그런 거 뭐 규제 그런 식으로 사적 자체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된 거지 무슨 P2E를 허용해주는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좀 흥분했지만 아니요, 너무 아니 근데 그때도 언론에서 많이 그 이슈가 많이 나오고 그러셔갖고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